부분과 전체, 지은이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입니다. 1920년 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독일 청년들을 불안과 동요의 상태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 크게 실망한 앞선 세대들의 손에서 고삐는 빠져나갔고, 따라서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새롭게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하여 또는 이미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낡은 나침반 대신 사람들이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나침반을 발견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단체와 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1925년 말에 나는 아주 불쾌한 고초열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나는 도리 없이 보른에게 2주일 동안의 휴가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고초열병을 완치하기 위하여 나는 헬골란트 섬으로 여행을 하면서 바다 공기를 마시기로 했다. 헬골란트에 도착하였을 때는 얼굴이 부어올라 참으로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내가 든 방은 아랫마을과 그 후면에 있는 모래사장과 바다를 한눈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은 여관의 3층이었다. 어느 날 밤 에너지의 표, 즉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에너지 행렬의 각각의 항을 오늘날의 척도로 보면 매우 복잡하고 번잡하지만 계산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렀다. 최초의 일항으로서 에너지의 법칙이 확증되었을 때 나는 일종의 흥분 상태에 빠져서 다음 계산이 자꾸 틀리곤 하였다. 그래서 그 계산의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새벽 3시가 가까워서였고 모든 항에서 에너지의 법칙이 타당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래서 나는 수학적으로 아무런 모순이 없는 완전한 양자역학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다. 처음 순간 나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원자 현상의 표면 밑에 깊숙이 간직되어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의 근거를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1920년 초의 몇 달 동안 내가 베를린에서 강연을 해야 할 무렵에 빈의 물리학자 슈레딩거의 연구 결과가 괴팅겐의 학자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는 원자론의 문제들을 아주 새로운 측면에서 다루고 있었다. 이미 1년 전에 프랑스의 드브로이는 빛의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한때 불가능하게 했던 파동적 표상과 입자적 표상 사이의 기묘한 이중성이 물질의 경우에서도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었다. 슈레딩거는 이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서 물질파가 전자기적 역장에서 전파될 수 있는 기본 법칙을 파동 방정식이라는 하나의 수학적 형식을 빌려 정식화한 것이다. 1927년 어느 날 밤 자정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는 갑자기 아인슈타인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아인슈타인의 말, 즉 이론이 비로소 사람들이 무엇을 볼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말을 기억해냈다. 나는 아인슈타인의 이 표현을 숙고하기 위해 펠레트 공원으로의 심야 산책을 감행하였다. 우리는 안개상자 안에서 전자의 궤도를 볼 수 있다고 너무 경솔하게 말해온 것이 아닐까? 아마도 사람들이 실제로 관찰할 것은 훨씬 적은 것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부정확하게 결정된 전자 위치의 불연속적인 한 줄기 결과만을 인지할 수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올바른 설문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즉 사람들이 양자역학에서 한 전자가 대략 어떤 부정확성으로 주어진 장소에 있을 수 있고 그때 대략 어떤 부정확성으로서 이미 주어진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서술할 수는 없을까? 연구소로 돌아온 나는 간단한 계산을 통해 사람들이 그런 상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부정확성이 뒷날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원리로 불리게 되었다. 1945년 4월 말 나는 간신히 우어펠트에 이를 수 있었고 가족이 무사한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인근의 주민들은 전부 피난을 가버려 집들이 텅 비어 있었다.
낮에는 몇 번씩 반복되는 총격을 피해야만 했다. 우리 집은 그야말로 무인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밤에는 무시무시한 긴장 속에서 보내야 했다. 5월 4일 미 육군의 퍼시 대령이 병사 몇 명을 데리고 나를 체포하러 왔을 때 나는 지칠 대로 지친 수영선수가 간신히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 갖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었다. 나의 억류 생활은 하이델베르크, 파리, 그리고 벨기움에서 잠시 계속되다가 결국 우라늄 클럽의 옛 친구, 젊은 공동 연구자들과 더불어 영국 시골에 있는 커다란 저택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다. 그 가운데는 오토 한, 막스 폰 라우에, 발터 게를라하,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제커, 칼 비르츠 등이 있었다.